구속영장 실질심사 듣기는 많이 들으셨죠?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세요?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형사법 전문 변호사 이승우입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라는 것이 형사소송법에 나와 있는 정상적인 표현 규정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영장심사, 실질이라는 발음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영장심사, 영장을 친다, 영장신문,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이런 여러 가지 표현을 막 씁니다. 복잡하게 얘기 안 하고 이제 구속영장, 영장신문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죠. 자, 영장을 실질심사, 이 내용 자체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말을 자꾸 반복하는 것 같은 느낌도 좀 듭니다. 그럼 이게 어떤 의미인지 좀 설명을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과거에는요, 구속영장 청구를 하면요, 판사가 서류만 보고 심사했습니다. 서류만 보고 영장 사유가 있네, 발부, 영장 사유가 없네, 발부 안 해,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니까 문제가 많은 게 뭐냐, 서류 장난을 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증거 장난을 칠 수가 있죠. 수사기관이 막 이렇게 혐의가 있다고 해서 올렸는데 그걸 아니다라고 어떻게 쉽게 판단할 수 있겠어요? 그럴듯하죠. 그거 자체가 일단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사건이 진짜 작성자도 문제가 있는 거겠죠. 근데 작성은 그럴듯합니다. 당연히 영장 발부할 만한 사건처럼 보이죠.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사람을 직접 보지 않고 처분을 하다 보니 억울한 경우들이 생기는 거죠. 실제 진짜 억울한 경우들이 생기고요. 말도 안 되게 구속이 되고 구속 상태에서 막 재판을 받고 이렇게 되는다가 나중에 알게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피의자를 불러서 신문하고 영장을 발부하자.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사실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죠. 영장 발부하는데 어떻게 직접 불러보지도 않고 발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법이 통과되고 개정되고 헌법에 규정이 들어온다 할 때 반발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영장 심사라고 했던 것에서 영장을 실질적으로 실제 피의자 피의자를 만나보고 판단한다라고 해서 실질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겁니다. 번역돼서 들어간 거죠. 실제 본다, 실제 만나본다. 그때 이제 반대할 때 논거가 뭐였냐? 수사 인력도 적은데 언제 그 사람들 데려다가 판사한테까지 데려다주고 얼굴 보여주고서 다시 또 데려가요. 바빠서 말도 안 돼. 이런 반대 논거도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어이가 없는 그런 주장들이었어요. 당시는 신문에 그게 대서특필되고 했습니다. 경찰이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시기도 진압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는데 언제 범죄자 데리고서 영장심사하는 법원까지 데리고 갔다가 또 풀어주고 다시 기다렸다가 또 판단 나오면 구속시키고 이런 걸 언제 하고 앉아있느냐라는 주장이 핵심 논거였어요. 자, 그런 시대를 우리가 통과해서 왔는데요. 자, 영장심사와 관련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영장을 청구받으면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죠. 경찰이 검사한테 신청하고 다시 검사가 그거를 기각할지 말지 결정한 다음에 청구할 만하다 하면 필요하다 해갖고 도장 찍어서 판사한테 보냅니다. 그러면 검찰 직원이 법원으로 들고 가겠죠. 들고 가서 영장 판단에 대해서 판사의 도장을 받고 언제 내가 피의자를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일자를 기재합니다. 언제 봅시다. 그러면 그걸 다시 통보해 주겠죠. 수사기관에. 수사기관에서 경찰서에 통보할 수도 있고 피의자에게 몇 시까지 나오세요 라고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좀 특이한 관행 중에 하나가요. 10시까지 경찰서로 오세요. 10시까지 검찰청으로 오세요. 이런 말들을 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아요. 수사관들 중에. 아니, 영장심사 하면 영장심사 한다고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경찰서로 10시까지 오셔야 돼요. 일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었어요. 지금도 적지 않이 하시는 것 같아요. 도망갈까봐 그런다고 하시는데 그거 참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영장심사가 10시에 있어서 법원으로 갈 건데 경찰서에 9시 반까지 오세요. 같이 가야 되니까 하거나 또는 법원으로 직접 오세요. 몇 시부터 영장심사니까요. 그래서 상담할 때 전화통화할 때 저희가 되게 좀 들으면서 조심스럽게 파악해보는 부분 중에 하나가 몇 시까지 경찰서 오라고 했는데요. 조사 안 받으셨어요? 처음 받으러 가세요? 아니래요. 조사 다 받았대요. 그럼 영장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몰라요. 당사자가. 영장이 지금 청구되고 있는지 자체도 검사한테 송가돼서 이미 신문길까지 잡혔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변호사가 있다면 당연히 저희가 전문적으로 확인해갖고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해서도 계속 기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겠죠. 그런 측면에 대해서 사실은 그 관행 자체가 개선되어야 되는 문제다라고 생각은 해요. 자, 그러면 영장 청구를 받아서 영장 청구서를 받은 판사는 어떻게 할까요? 자, 늦어도 다음 날까지는 영장 심사를 해야 됩니다. 시간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영장 심사를 하기 위해서 소환기일을 잡아놓고 신문기일을 정합니다. 보통
중앙법원 같으면요.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점심시간 꺼내서 오후 2시부터 한 뭐 5시, 6시까지 이렇게 신문을 하고, 신문 후에 판사님이 이제 올라가셔서 이제 그 전달받은 형사 사건 기록, 수사 기록을 막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사건이 막 큰 사건이고 대서특필되는 사건이고 이러면 영장 발부할 만한 사유가 있거나, 또는 발부하기 좀 어려운 사유가 분명하게 있어도 바로 발부를 안 한다, 발부한다라고 저녁 먹기 전까지 서명해놓고 갈 수가 없어요. 왜? 여론에서 너무 경솔하게 판단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들을 수가 있잖아요.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신문기일에 출석을 하라고 하면 피의자는 본인이 출석하거나 경찰서에서 또는 검찰청에서 같이 출석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변호사가 당연히 거기에 나갈 거고요. 영장신문에 나가서 범죄 사실의 소명 정도 또는 증거인멸, 도주 우려 등등등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할 겁니다. 영장이 발부되기 전까지, 발부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가까운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가서 대기하고 있어요. 영장이 기각됐다라고 하게 되면 집으로 가고요. 나와서 영장 발부됐습니다 하면 거기서 그냥 그대로 유치되는 형태로 됩니다. 제가 만약에 그런 일이 없겠지만, 만약에 영장을 청구당하는 일이 생긴다라고 하면 저는 반드시 변호사 선임할 겁니다. 제가 변호사지만. 제가 혼자 쫓아다니면서 그거 언제 다 하고 있겠습니까? 당연히 변호사 선임을 해서 해당되는 내용에 대한 처리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고민을 해서 나의 억울함이 있지 않도록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죠. 밤새 준비할 수도 있고요. 충분히 준비가 된다고 한다면 저녁 준비하고 다음날 아침에 준비해서 들어갈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구속영장이 기각될 수 있도록 만들겠죠. 범죄 소명 또는 여러 가지 사실공개를 빠른 속도로 모아서 소명을 하고, 법원이 그럼 지금 형태로서는 구속의 필요성이 별로 높지 않다라는 판단을 받는 게 중요하겠죠. 그와 관련해서는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의 신속한 대응이 필수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